아버지, 어머니, 서녀 오늘 중요한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할미꽃 마을이라고 했다. 간간히 홍제천 근처를 찾아가 환악녀들과 어울리다가 돌아오곤 한 세월이 한 해하고도 7달이 더 지났을 무렵이 봄이었다. 어느 날 안방으로 건너온 애숙이 무릎을 꿇고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물었다. 중요한 결심이라니 무슨 말이냐? 외람되오나 서녀, 내일부터 홍제천 변 환악녀천으로 들어가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펄쩍 뛰었다. 무슨 소리냐? 네가 왜 그 험한 곳으로 들어가 살아?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한 일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오염집 사람이라고는 올신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그 고약한 곳으로 간다는 것이냐? 서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그곳에 찾아가서 환악녀들을 만났습니다. 단지 조선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하필이면 병자호란을 당한 아녀자였다는 사실 하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겪는 거철한 일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도록 혹독했습니다. 날마다 하나씩 죽어가고 있을 정도로 그들이 삶은 참혹합니다. 아무래도 서녀가 그리로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하며 함께 사는 것이 옳다는 결심을 하였으니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머니는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없었다. 안 된다. 이 어미가 너를 청나라에 보내놓고 지옥 같은 세월을 산 것도 한으로 남아있는데 또다시 그런 곳에 보내놓고 어찌 살라는 것이냐. 어머니, 서녀가 천국에서 돌아온 이후 아버지를 비롯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런데 제가 환악녀천에서 보고 들은 것에 비하면 이 정도의困難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공주라는 신분으로 천국에 갔다고는 하나 저희 운명이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대문 안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들이 단지 천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사일생으로 살아왔을 뿐인데 처절하게 버림받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저마저도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녀가 구리로 옮겨가더라도 자주 부모님을 뵈러 집에 돌아올곤 할 것이니 심려하지 마옵소서. 모녀간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입을 뗐다. 애숙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이 나라의 공주이기도 하니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위로운 선택일 수도 있을 것이요. 가슴이 아프지만 허락하십시다. 어머니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애숙이를 청나라에서 데리고 온 것이 고작 환악녀천으로 들어보내자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그 못쓸 곳에 보내놓고 제가 어찌 살라고 보내자 하십니까? 아버지가 다시 나섰다. 아이가 우리에게로 자주 온다고 하지 않소. 우리가 너무 길을 막으면 애숙이가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할 터이니 뜻을 받아주는 것이 옳을 것이요. 힘들어도 우리가 힘들어야지 아이를 고통스럽게 해서야 되겠소이까? 어머니는 계속 눈물 지으면서도 반대 의사를 더 고집하지는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애숙이 홍제천 변 환악녀천에서 듣고 겪은 일들은 기가 막힌 것들이었다. 그들에게서 들은 비운의 요인들이 당한 일들이란 참혹하기 그지 없었다. 정축 하성이 국치로 전쟁이 끝난 지 천국으로 끌려간 포로들에 대한 석방교섭이 있었던 김연년 이후 적지 않은 조선인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요인들만은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혀 실절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내쳐지고 시집에서는 문전박대를 받았다.
어쩌다가 더성으로 들어간 요인들도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말라고 별당이나 뒷방에서 유폐되다시피 홀로 술술이 지내야 했다. 대들보에 명주씨를 내려 먹을 걸거나 운장더러 손목을 긋고 가슴을 찌른 요인들이 부지기 수였다. 집안에 있는 샘에 거꾸로 뛰어들어 목숨을 끊은 이들도 한둘이 아니었다고 했다. 아예 집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요인들은 깊은 강을 찾아 몸을 던졌다. 대개는 어랑케에게 끌려가 자결하지 못한 자신을 한탄했고 저선인 남정네들을 원망하면서 눈을 뜬 채 이승을 떠났다. 석한한 며느리가 칠거지약을 저질렀으니 이혼을 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상서가 쉬지 않고 올라왔다. 한양한 지 한 해 만에 그렇게 한이 맺힌 채 죽어간 여성이 대략 1만 명은 넘었을 거리라는 말도 나돈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점점 커지자 임조임금은 환학녀들이 홍제천에서 목욕 재개하고 들어오면 받아들이라는 전교를 내렸다. 그 숫자가 너무 많아 미처 감당하지 못하자 한강, 서양강, 굼강, 예성강, 대동강, 청종강, 낙동강, 섬진강을 각각 해절강으로 삼도록 하고 만일 해절한 환학료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국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아무리 단속을 하고 엄포를 놓아도 말을 듣는 집이 많지 않았다. 살기 위해 홍제천변으로 몰려든 여인들은 처음에는 부모 형제들이 몰래 갖다주는 양식으로 연명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그마저 끊기자 그걸가 매춘으로 먹고 살았다고 했다. 그냥 굶어 죽을 수 없는 여인들이 헛이불을 묶어들고 숲길에서 지나가는 남정네들을 유혹하기도 했다는 말도 들었다. 느닷없이 전쟁포로가 되어 청나라로 무자비하게 끌려갔다가 악착같이 살아남아 한 조각 그림을 안고 돌아온 그녀들은 속절없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었다. 그렇다 보니 주위의 오염집들에서는 어른이건 아이건 간에 일절 그 근처에 올씬거리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는 덜림병이나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것이라는 소문까지 마구 퍼뜨렸다. 쏙 물러가시오. 우리가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거요? 애쓰기 막 홍제천변 삼각산 끝자락 계곡이 할미꽃 마을에 있는 한 글핏집으로 들어설 무렵 큰 서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일단의 간절들이 무장을 한 채 찾아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무턱대고 움직가 처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살림살이랄 것도 없는 물건들을 마구 뒤집고 있었다. 지켜보던 채운실이 거칠게 항변을 하는 중이었다. 애숙이 간절들에게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요? 뭐 잘못된 일이 있어? 간절 중 하나가 애숙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뉘신데 간섭이슈? 애숙이 갑자기 얼굴을 꼿꼿이 쳐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물었다. 소술에 놀란 간절이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아랫마을에 도둑이 들었는데 여기 이 한학년들 짓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어. 중자가 있느냐? 중자가 아니라 심중이. 아무런 중자도 없이 하루하루를 삶을 이어가기도 벅찬 사람들을 찾아와 이렇게 쑥대밭을만 트는 네놈들은 대체 어느 나라 간절들이냐? 불쌍한 백성들이 삼터를 이렇게 부수고도 네놈들이 정녕 저선이 간병이 되냐? 애쓰기 카랑카란 목청이 계곡을 울렸다. 준엄한 꾸짖음에 할 말을 잃은 간절들이 이러지러 저러지도 못하고 쫄쫄매고 서 있었다. 그러자 저만큼 있던 안악 하나가 간절들에게 들으란 듯이 말했다. 이 나라의 공주마마이시오. 무릎을 꿇으시오. 그러자 간절들은 일제히 평장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아이고 공주마마, 알아뵙지 못하여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애쓰기 비로소 굳은 얼굴을 풀었다. 부탁하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들은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오. 청나라 어랑객에 끌려가 갖은 수모를 다 당한 끝에 겨우 살아 돌아온 생내들이요. 가련한 할미꽃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이래서는 아니대요. 큰일 났다 싶은 생각에 쫄쫄매고 있던 관절들은 다시 따뜻한 목소리로 부탁하는 애숙이 목소리에 오한이 봉봉해진 모습이었다. 성구하옵니다, 공주마마. 앞으로 다시는 이러지 마시오. 아시겠소? 예, 앞으로 이 마을 근처엔 올씬도 하지 않겠사옵니다. 관절들은 병장기를 챙겨들고 후닥닥 일어나 도망치듯 계곡을 빠져나갔다. 박연심이 다가서 말했다. 저들이 한번 나타났다 하면 한나절은 난리를 치곤 했는데 공주마마 덕분으로 오늘은 쉽게 물러갔나이다.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이곳을 지키는 한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애숙은 속으로 다짐했다. 마을 이곳저곳에 심어놓은 너고초들이 한창이었다. 꽃자루 끝에서 아래를 향하여 고개 꽂은 채 물이 지어 달린 붉은 빛을 머금은 자주색 꽃들이 화낙여들을 쏙 빼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옥 같은 가지에 매화 한 그릇, 마을길 멀리 다리 옆에 피었네. 물 가까워 먼저 핀 줄 모르고 아직 녹지 않은 눈인 줄 알았네. 할미꽃 마을을 찾아온 어떤 선비가 주었다는 서찰을 펼쳐둔 애숙이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김담. 아득한 기억 속에서 이름 하나가 길어 올려졌다. 온 세상이 아름답기만 하던 그때 16 시절에 장미 일찍 핀 매화라는 시 한 수로 애숙이 가슴을 흔들던 청각이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실체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즈음에 공주라는 이름으로 천국으로 시집을 가면서 해오리 바람에 휩쓸려 날아갈 듯 아득히 잊힌 인연이었다. 부술에게 물었다. 서찰을 준 선비가 아직 이곳에 있느냐? 예, 옥천암에서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요. 애숙은 망설였다. 오만 가지 생각들이 뇌리를 휘둘렀다. 김담 그 사람도 진작 다 잊어야 할 인연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있지 않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경험했는지 알 수 없을 테니 그지 다시 돌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수간 공주에게 절망하여 알아누웠을 때 어머니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숙이를 좋아해서 따라다니던 그 총각과 얼른 정원을 시켜 천국으로 끌려가는 일을 피하게 했으면 좋았으련만.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왕실 정친이라는 울타리만 없었어도 피할 수 있었을 운명일지 모른다. 하지만 지나간 일에 가정이 다 무슨 소용인가. 온갖 망상이 다 부질없는 노릇이다. 그나마나 그 사람은 나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이 할미꽃 마을로는 어떻게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일까? 옥천암으로 가자. 애숙은 부수를 앞세워 할미꽃 마을을 나섰다. 먼 발치 마의 보살자상 앞에 서 있는 갓을 쓴 쪽빛 두루마기 차림이 선비가 보였다. 어떻게 변했을까? 기억 속에 걸려있는 그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다시 궁금증이 더해졌다. 불현듯 가슴도 두근거렸다. 저만큼 앞장서 달려간 부술이 애숙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이 아래쪽으로 몸을 돌리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애숙이 고름을 늦추면서 그를 살폈다. 저만큼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옛 얼굴 그대로였다.
눈빛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얼굴에 난 더부룩한 수염이 달랐다. 공주마마, 서인 김담 문안두리옵나이다. 애숙이 가까이 가자 남자가 개울가 자갈밭 위에 넙죽 엎드려 군조를 했다. 애숙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잠시 옛날로 돌아갔던 기억이 해로가 순식간에 거꾸로 돌아 현실로 왔다. 나는 이제 16이 아니었고 그 역시 순박하던 청각이 아닐 것이었다. 어찌 저를 찾으셨는지요? 물어볼 말이 100가지도 넘었다. 물을 것이 많다는 사실이 물음을 모두 건너뛰게 했다. 다짜고짜 찾아온 이유부터 묻고 나서야 애석은 아차 싶었다. 내가 지금 당황하고 있음이 분명하구나 하는 생각이 곧바로 뒤따랐다. 마마께서 천국으로 가실 때 서인은 심히 괴로웠나이다. 영경에서 돌아오셨을 때 더욱 가슴이 아팠나이다. 그리고 그 후 거처를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도 안타까웠나이다. 형식은 엉뚱했으나 김담이 대답은 동문서답이 아니었다. 애숙은 일단 몸을 돌려 덜부처를 향해 정성스럽게 3번 절을 올렸다. 부처는 여전히 요마시중인 미소를 머금은 채 중생을 굽어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옥초남 아래쪽으로 자리를 옮겨 노록바위 위에 마주보고 앉았다. 삼각산 자락에서 꽃향기를 머금은 봄바람 한 자락이 불어와 후각을 자국했다. 햇볕이 묻 봄꽃봉오리들을 다 봉글게 할 양으로 온기를 훅 뿌리고 있었다.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왜 왔느냐고 물어서 미안합니다. 내가 두서가 없었나 봅니다. 왜 안 그러시겠사옵니까? 사실상 예전에도 이렇게 마주 앉아 뵌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 이리 불쑥 찾아온 제가 불찰이 없지요. 아닙니다. 탓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었으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찌 살아오셨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따로 엽줍지 않겠나이다. 내 사정을 어떻게 다 안단 말씀이십니까? 사실은 공주마마의 오빠이신 이수를 보수로 두고 있사옵니다. 뜻밖이었다. 김담이 5째 오빠의 친구였다니. 어릴 적부터 그러하셨습니까? 아니옵니다. 서식 쪽에는 알지 못했고 제가 잠시 관직에 나갔을 때 사귀어서 평생 함께 갈 둘도 없는 보시 되었나이다. 지금도 관직에 계십니까? 아니옵니다. 제가 워낙 관에는 맞지 않는 성종이어서 묘태 못하고 그만두었사옵니다. 지금은 도성 밖에서 굴빵 선생이나 하면서 학문에만 빠져서 살고 있사옵니다. 아까부터 이걸 그에 물어보아야 하나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운을 뗐다. 장가는 두셨을 테지요? 예, 늦장가라고 들기는 했으나 혼례를 올린 지 한 해도 못 건넘기고 그만 안사람이 굿병이 나서 사고하였나이다. 자식이 없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서둘러 재가를 하라고 송화를 대고 있지만 할 일도 많고 하여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사옵니다. 굴빵 선생이나 한다는 사람이 무슨 할 일이 그리 많을까 싶었으나 도움 붙지는 않았다. 참새 2마리가 물을 먹으러 왔는지 개울에 어루루 내려앉았다가 이내 포루루 날아올랐다. 제 오라비하고는 자주 보시겠군요. 예, 이따금씩 만나서 시국과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사옵니다. 우리는 조선이 안고 있는 숙제들과 거쳐야 할 폐습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토론하곤 하옵니다. 생각이 참 비슷하여 대화를 나누다가도 함께 놀라곤 하옵지요.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게 5째 오빠의 성종이니 아무래도 김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제가 할미꽃 마을 실종을 좀 알아보고자 하옵니다. 몇 사람 만나고 가도 될는지요? 공주마마의 도움을 받고 싶사옵니다. 할미꽃 마을을 알아보고자 하신다고요? 예, 일개 소생이 눈이기는 하나 이곳에서 많은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사옵니다. 그들이 살아온 일, 지금의 처지, 생각 등을 알고자 하옵니다. 사소를 쓰십니까? 아니옵니다. 결국은 제가 알아내는 일이 역사가 되긴 하겠지만 사소를 쓴다고 말하기는 어렵나이다. 왠지 김담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와드리지요. 이곳 유인네들은 한이 많은 사람들이라 외부인 만나기를 어려워하는데 제 말이라면 좀 다르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감사옵니다, 공주마마. 그들 사이의 옛날 일을 떠올리는 일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애쓱도 김담도 잘 아는 처지였다. 두 사람은 영케도 매화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다. 김담은 애숙이 불러온 박연실과 최운옥을 비롯한 몇몇 아녀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묻고 들었다. 그는 바위미에 지필목을 펼쳐놓고 여인들이 하는 말들을 일일이 받아 적었다. 김담이 다녀간 그날 밤 할미꽃 마을 숙소로 돌아온 애숙은 뭉게뭉게 되살아나는 네 생각에 잠을 설쳤다.